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일부는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성을 느끼시는, 관성적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강세장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숨고르기 과정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막 몇 퍼센트씩, 하루에 몇십 프로씩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것을 플래시 크래쉬라는 용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차후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요, 좀 플래시 크래쉬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자,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요, 시장이 약세장으로 간다, 그런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칼럼은 점심 전에 만들었는데, 영상은 점심 먹고 와서 만들었더니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게 좀 우연이라고 할까요?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보시면서, 자, 만약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됐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CIO가 자,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자, 올해 상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이 갑자기 하락할 수 있다, 최소 10%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9개월 가까이 거의 스트레이트로 상승해 왔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꿀렁꿀렁 하긴 하였지만, 과거의 강세장에 비한다면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망각한 게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속되더라도 한 번씩은 시장이 꿀렁꿀렁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2003년부터 해서 2007년 사이에 강세장에서도 매해 한 번씩 제법 깊은 출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거의 스트레이트로 상승해왔다 보니 투자자들이 너무 큰 자신감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서 저는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상승했다면 뭐 자연스럽게 오래 꾸준히 강세장이 지속되겠지만, 이번과 같은 강세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칫 플래시 크래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플래시 크래쉬, 단어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증시가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증시가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고 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플래시 크래쉬가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례는요, 우리 투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투자 관련한 서적에 거의 뭐 모든 책에 등장하는 1987년 10월의 블랙 먼데이입니다. 자, 이날 단 하루에 S&P 500 지수가 2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률이죠. 자, 이때 당시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요, 저 시절에 그 미국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는 일종의 투자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풋옵션을 활용해서 풋옵션에 아마 델타 값을 활용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델타 값이나 풋옵션의 델타 값 또는 감마 값을 활용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 매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썼다 보니까 일시에 선물 매도, 파생 숏 포지션이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 양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진 거예요. 와, 이게 대표적인 플래시 크래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곤 하는데요. 자, 2010년 5월엔 다우지수가 순간적으로 1000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어떤 특정 세력이 자, 프로그램화된 어떤 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이민이 S&P 선물 시장을 교란하면서 매도 물량을 기계적으로 유발했고, 그 결과 다우 지수가 이때 1000포인트나 급락하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와, 생각해보면 아찔하긴 한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강세장이 지속되다 보면 뭔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가 일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1987년에 플래시 크래시 당시 블랙 먼데이 당시에 전후 한 3년 동안 2년여? 3년여 동안의 S&P 500 지수 추이인데요.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그 이전에 한 3년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한 10% 이상 S&P 500 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중간에 가볍게 조정은 있었지만 10%씩 하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10월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공포 심리를 불어넣었죠. 그런데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요, 지금 87년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저 제자리로 찾아갈 때 과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큰 원인은 상승장이 지속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잠재적인 매물이 켜켜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 어깨 위에 뭔가 부담이 계속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균형을 잘 맞추고 잘 이겨내면은 부담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시장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짐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씩 짐을 털어야 되겠다. 그러한 투자 심리 또는 계획들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추세가 이탈하면 차익 실현을 해야지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지표 또는 추세 지표, 기술적 지표, 추세 지표를 이용해서 어떤 추세가 넘어지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지표가 무너지면 그때 매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모두 같지 않다 보니까 시간 타임을 두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도미노처럼 통통 무너져 내려가면서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매매 기준이 매도 시그널을 내면서 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자,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률이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증거금 부족에 따른 강제 청산이 발생되게 되죠.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인 품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또다시 기계적인 매도가 또다시 쏟아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시장이 정말 무슨 번개가 치듯이 플래시 하듯이 파파파팍 하면서 단기간에 주가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연 생존하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될지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셔서 그 다음 기회를 잡긴 해요. 우리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더라도 어려운 시기 있었지만 이겨내고 극복하시고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이후에 9개월 동안에 강세장을 톡톡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3월 이후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3월 쇼크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번 고비를 거쳤어. 다음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잘 어떻게 해야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3월 이후 승승장구 상승하는 시장만 보았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예 무방비예요. 대부분의 3월 이후 들어오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였죠. 매수하고 다음날 되면 따봉, 매수하고 다음날 되면 따봉, 수익, 뭐 존버하면 또 수익.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이 어떤 일시적인 쇼크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보다,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일시적인 쇼크가 혹시라도 발생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주식시장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3월을 경험하신 분들은 쟤네들 왜 이래? 아이고, 나한텐 땡큐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3월을 경험을 하셨던 분이든 그 이후에 시장에 들어와서 경험이 없는 분이더라도요. 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시장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런 일 없고 그냥 쭉쭉쭉 계속 상승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다시 시장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하세요. 스트레스 테스트 하니까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써서 투자했는데 이 종목이 몇 프로 빠지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또는 투자 원금이 이렇게 훼손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만약의 시나리오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월 이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전혀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었잖아요. 만약을 위한 시나리오 꼭 감안하시고 스트레스 테스트 꼭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보게 되면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워낙 순식간에 확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응의 수준을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도 어땠습니까? 하루에 20 몇 프로씩 빠졌잖아요. 26%였나요? 27%였나?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 대응 자체가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발생 이후에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한 번씩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미리 예측 못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 사후적인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판단만 염두에 두실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조치를 할 것인가. 뭐 태풍이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건물 뭐 세우고 뭐 망가진 데 다시 보수하고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니, 이거 나라들마다. 그런 것처럼, 자, 주식시장이 만약에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할 것인지. 이 관련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밸런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리밸런싱. 무엇입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 리밸런싱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포트폴리오 단위에서의 비율 재조정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시점에 더 싼 종목들을 새로이 종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예,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기회를 맞이하셨어요. 그냥 패닉에 빠져서 나 몰라, 나 이제 몰라 이렇게 있던 분들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실제 만약에 정말 저 상황이 벌어져서 실천하게 될 경우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와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가끔씩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반토막에 대한, 예, 손실 반토막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3월 이후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은 그냥 계속 상승하는데 무슨 반토막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한 주가지수 10% 정도의 하락도 각오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거 주가지수 한번 보세요. 2003년, 2007년 강세장에서 매년 한 번씩 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각오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주가지수가 2770포인트 넘었지, 만약에 2500까지 빠지면 어떨까?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예,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난 리밸런싱하고 종목 재편성하고, 그리고 종목 재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스무싱 작업 해주면 되겠네. 예, 그렇게, 예, 저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략과 투자 심리에 대한 준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과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입니다. 투자 규칙.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그거잖아요.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잔소리처럼 투자 원칙 세우시라 이야기 드리는데, 특히 3월 이후 들어온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 꼭 세우십시오. 자, 엊그저께 밤에 우연히 이제 제가 어떤 그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더니 남편의 증권 계좌를 우연히 봤는데 이게 뭔가요? 하면서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신용융자를 정말 과감하게 쓰신 남편 분이셨더라고요. 과연 그 남편분은 어떤 마음의 시나리오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 애청자님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